돌보고 있는데 딸과의 육아관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딸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딸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가? 관점 차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관점 차이는 있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젊은 부모들이 육아 관점 차이 때문에 진짜 상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3대가 모여서 우리 손주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관점의 차이가 많은 게 아이의 엄마 있죠, 아이의 아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 계시죠, 할아버지 계시죠. 네 분이 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 갈등 요소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모든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황혼육아로 3대가 행복해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아이의 엄마의 역할 어떤 건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조부모님들이 손주육아 하시면서 가끔은 이렇게 생각의 오류라고 할까요? 이거에 빠지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손주인데 마치 내 아이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조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할 때는 부모의 역할을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손주는 내 아이의 자녀다. 내 자녀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우리 자녀가 없을 때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부부가 부모 관점 차이 때문에, 육아 관점 때문에 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두 분이 잘 해결하세요. 이건 굉장히 이상적이고 뜬구름식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드리냐면 아내의 말을 따르세요. 아이 엄마 말 따르세요. 그래요. 무슨 근거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 더 많이 아이를 아는가? 누가 더 많이 아이랑 함께 지내는가? 아이랑 함께 지내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많이 알아도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빠가 설령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육아 공부를. 그래도 엄마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육아에 있어서 엄마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호흡을 더 많이 하잖아요. 엄마의 호흡이 고와야 돼요. 자, 이제 조부모님으로 갈게요. 조부모님께서는 자주 많이 접하는 건 맞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선을 빚는 건데 조부모님께서 아이랑 많이 지내더라도 아이의 부모는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고 부모가 사사건건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어서 아우 저 애봉공 새봉공이라고 정말 손주 안 보고 싶다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또 그렇게 잘 키우려면 네가 키우지 이런 서운한 생각이 여기까지 들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서운함이 없어질 수 있어요. 지 손으로 못 키우니 얼마나 답답할까. 그 맡기고 있는 엄마도 너 애 맡기고 직장 다니는 게 더 편한 줄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는 건 저도 해봤거든요. 굉장히 이게 안타깝고 또 마음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관점 차이가 있다면 딸, 며느리 쪽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예, 그게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어머니가 맞네, 내가 맞네, 요즘 육아는 이런데 옛날엔 다 그렇게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듣는 뭐가 나오죠? 옛날 육아와 지금 육아의 갈등 뭐 이렇게 해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할머니께서 이런 영상도 많이 보시고 SNS 통해서 손주 육아에 대한 건 많이 비법을 알고 계셔도요. 1차적인 육아 책임과 우리 손주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명심하시는 거. 그럼 난 누구냐? 난 조부모. 내가 부모 없을 때만 먹인다. 안전하게 돌본다. 그리고 아이 잠자고 싶을 때 재운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부모의 의견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육아관 차이 있을 때 꼭 이거는 내가 우리 딸이지만 며느리지만 가르쳐주고 싶어. 그럴 때 절대 조심할 점. 손주 있는 데서 말하지 마세요. 이들은 있잖아요. 부모가 좀 뭔가 있으면 막 레이더가 그쪽으로 쫙 향해가지고 눈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그럼 애가 눈치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목소리 높이면 사실은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데도 할머니랑 엄마랑 싸웠어요. 막 이래요. 유치원에 와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림 그릴 때 할머니랑 엄마랑 싸운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도 보여드리곤 하는데 절대 아이 있는 데서는요. 우리 아이의 엄마든
아이 아빠든 내 자녀지만 가르쳐주지 마시고요. 정 얘기하고 싶으면은 내 생각은 그렇다.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내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의견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요. 내 자녀 아니니까 그냥 우리 아이 엄마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 며느리, 손주와 같이 씻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보는 앞에서 4살짜리 손주를 혼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그래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 놔두라고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손주가 밥을 막 이렇게 장난 놀고 먹고 있었어요. 이제 에피소드 사례로 나온 건데, 그랬더니 너 그거 무슨 버릇이야? 엄마가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란 겁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아니 우리가 보통 누가 그러랬어? 어디서 그랬어? 어디서 그거 배운 버릇이야? 이런 얘기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지금 조부모님이 키우고 있는데 너 그런 버릇 어디서 배웠어? 뭐 이러면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저 애 키우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가르쳐 줬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자격지심이 있어요. 나한테 하는 소린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제가 엄마들하고 이야기할 때 특히나 조부모님께 아이 맡기는 경우에는 절대로 조부모님 앞에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앞에서 야단치거나 훈육하지 말고 혼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있잖아요. 아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영상 시리즈 중에서 훈육에 관한 거 있더라고요. 꼭 참조하셔서 훈육 보시는데 이 훈육이 굉장히 어려운 육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엄마들도 감정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욱 하고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만 하고 들어갈 게 아니라 조금 우리 스킬도 좀 배울게요. 그 앞에서 손주 편 들지 마세요. 손주 편 드는 순간 지금 손주한테 얘기하는 이 아이의 엄마 또는 며느리, 아들을 우리가 괜히 꾸짖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얘 그냥 놔둬라.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키우지. 다른 집들은 더 해도 그냥 놔두더라든가. 그러면은 손주가 할머니가 내 편이야. 할아버지가 나를 지금 굉장히 아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혼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 편 드는 건 손주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또 이럴 때 또 그러면 훈육하는 내 자녀 편 들을까? 그래서 걔 좀 더 혼내.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다. 마침 잘 됐다. 너 이제 혼나봐야 돼. 만약에 이랬어요. 그럼 우리 손주가 가뜩이나 지금 엄마한테 혼나는데 할머니까지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옛날 속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어떻다. 그 말이 옆에서 누가 훈수 두면요. 그 사람 더 미운 게 우리 심리잖아요. 그럼 손주가 할머니가 미워요. 그럼 할머니 미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엄마가 너 어디 할머니한테 말버릇이야. 그래서 더 혼나게 되는데 손주가 할머니 미워하면은 육아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 싫어요. 그러면 들어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좋은 사람이랑 말할 때 막 이러잖아요. 앞으로 막 가잖아요. 네 말 듣고 싶어. 손주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은요, 좋은 관계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섣불리 훈육의 현장에서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 편도 들지 말고, 그럼 내 자녀 편도 들지 말고, 그럼 나 그냥 우두커니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거기 계시지 마시고요. 쓱 다른 곳으로 가세요. 찾아도 없어? 이렇게 되게요. 안 보고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시거든요. 그리고 왜 누가 혼나는 거 보면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혼나는 걸 보인 것만으로도 괜히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안 계시는 게 좋고요. 잘 생각하세요.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다. 우리 손주는 우리 자녀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훈육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 자식 혼내든 훈육하든 그거는 그 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 계셔 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애들은 혼낸다라고 표현하지만 훈육 없이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네. 손주를 예뻐만 해서 그런지 클수록 말을 잘 안 들어서 힘드네요. 손주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훈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쵸? 아까는 이제 내 앞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한다, 놔두라고 하는 건가 이런 게 고민이었다면 아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정말 첫 번째 꼽히는 것이 훈육인데 이 훈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어릴 때는요. 구분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왜 천지 구분을 못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 할 일, 진짜 저거 하고 싶지만 하면 절대 안 되는 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이성뇌 전두엽이 발달되기 전까지는요, 사람은 감정뇌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데, 그래서 애들이 떼쓰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도 아이 훈육이 이렇게 어려운데, 조부모님은 얘가 정말 이쁘거든요. 하지만 키우는 동안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또 막 부모로 변신을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훈육은 누구? 부모의 몫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때리려고 하는데도 훈육은 제 엄마 아빠의 몫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의 훈육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때리면 맞지도 마시고 그리고 혼내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자, 저 보세요. 아이가 탁 잡으면 아파요. 보기에도 어때요? 그렇죠? 아프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제압하는 거 막으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잡고 싹 해서 꾹 누르는 건 뭐냐면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압이 있거든요. 치는 거와 압을 느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잡으면서 얘기하세요. 제 눈과 얼굴 보세요. 때리면 안 돼. 길게 말씀하실 거 없어요. 때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화법에 맞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화법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애가 막 발로 하죠. 그럴 땐 딱 잡아주고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떼부리고 좀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서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대신에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티타임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꼭 얘기하셔야 되는데 애 있는 데서 얘 쟤 혼내라. 아까 있잖아 할아버지한테 막 발로 차고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가 저항감을 가집니다. 부모님께서 좀 아이가 훈육할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셨다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알려주세요. 이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아 공유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공유해야 돼요. 엄마는 아빠와 공유하고요. 아이의 정보는 공유해야 일관성이 있는데 훈육엔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좀 이런 부분이 있다. 아이가 좀 뭐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침도 뱉는다. 어린이집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하원할 때 들어보니까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러이러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공유해야 엄마, 아빠가 그에 맞게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휴 얘 말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두둔하면 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버릇없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거든요. 버릇이라는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이 습관의 습이라는 게 어린 새가 날갯짓을 막 하다가 슉 날아간다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갯짓하는 거예요. 그 한자를 보면은 그 어릴 때 우리 아이에게 뭔가 몸에 배게 해야 되는 건데 반복이에요.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애가 내 할머니, 내 엄마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어제도 말했고 좀 전에도 말했는데 이게 안 듣거든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는 굉장히 반복과 정성이 필요한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부모님은 아이를 케어하고 예뻐하시는 걸로 끝내야 돼요. 아까처럼 폭력적일 때는 제압하고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이 아이의 연령과 훈육의 상황에 맞게 훈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셔야 되는 것. 여기까지가 케어하시는 조부모님의 역할이세요. 지금까지 2차시 진행했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